꼭 예쁠 필요는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수술적인 효과가 어느 정도 좋느냐도 이런 모델들을 구함에 있어서 굉장히 좋은 기준이 된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모델분들은 성형수술을 했을 때 의사가 한 번이라도 조금 더 신경을 쓸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당연하죠. 자, 안녕하세요. 저는 스타트 채널의 한바른 원장입니다. 자, 오늘은 성형외과에서 할인 많이 받는 법과 심지어는 무료로 수술할 수 있는 법까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성형수술을 위해서 이제 접하는 여러 가지 어플리케이션이나 혹은 뭐 카페, 그리고 성형외과의 직접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이제 모델을 구한다는 그런 것들, 모델 신청란 이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이제 성형외과라는 영역 자체가 이제 전체적으로 어쨌든 수술을 통해서 좀 더 예뻐져야 되고 좀 더 젊어진 모습들을 계속적으로 성형외과에서 증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모델들을 보통 수시로 좀 더 구하는 그런 입장에 있거든요. 게다가 우리가 성형수술 트렌드라는 것도 조금씩 변하는 경향도 있고, 우리 사진 10년 전에 찍은 사진 같은 거 지금 보면 굉장히 조금 촌스러울 때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전에 성형수술 해가지고 잘 된 사진들을 계속적으로 수십 년간 성형외과에서 쓰기에는 사실 여러 가지 좀 무리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성형외과에서는 우리가 성형수술을 하고 이제 이런 성형수술이 잘 됐다는 그런 것들을 증명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의 모델들을 계속적으로 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뭐 모델 하니까 꼭 이게 꼭 예뻐야 되냐라는 이제 궁금증이 생기시기도 할 거고, 이제 이런 모델들을 하기엔 내가 좀 부담스럽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그런 것들을 좀 하나씩 풀어가는 시간들을 갖도록 할게요. 성형외과 모델은 무조건 예뻐야 되냐? 뭐 사실 성형외과에 뭐 간판이 될 수 있고, 우리가 뭐 지하철 같은 데 가면 흔히 접할 수 있는 성형외과의 광고판에 붙어있는 이런 모델들은 사실 당연히 예뻐야 되는 게 당연하지만, 사실 그런 것들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성형수술을 통해서 내가 이랬었는데 얼만큼 좋아졌다, 이런 것들을 보여줄 수 있는 모델들도 굉장히 많이 필요하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가 눈밑이 조금 나이가 들어 보이고 굉장히 여러 가지 노화에 의한 특징이 일어나는 경우에도, 이런 경우에도 모델을 통해서 충분히 좋은 결과를 얻어내서 우리가 광고를 할 수가 있는 거겠죠. 그래서 꼭 예쁠 필요는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수술적인 효과가 어느 정도 좋느냐도 이런 모델들을 구함에 있어서 굉장히 좋은 기준이 된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모델 수술을 하게 되면 내 초상권이 그 병원으로 넘어가는 거잖아요. 어떤 계약을 통해서 초상권이 넘어가니까 내 사진이 막 인터넷에 돌아다니고 혹은 뭐 어디 게재되고 막 심지어는 지하철 뭐 광고판에 나타나는 거 아닌가, 이런 걱정을 하실 수가 있는데, 사실 성형외과에서 진행하는 모델들에는 여러 가지 분류가 있어요. 정말 말 그대로 전체 얼굴을 공개해서 이렇게 성형수술하면 이런 식으로 예뻐질 수 있습니다 라는 것들을 표현할 수 있는 모델도 있지만, 얼굴이 부분적으로 필요한 모델들도 있거든요. 그 부분이 어디냐면 사실 이마가 될 수도 있고 딱 눈만 될 수도 있고 사실 코만 될 수도 있어요. 성형외과에서 나는 이마에 부분 모델을 한다고 했을 때는 사실 눈썹 위쪽으로만 이제 초상권이 계약이 되는 것이지, 눈썹 밑으로는 사실 얼굴을 쓸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뭐 눈썹 위에 보인다고 이 사람이 누구다라는 걸 맞추기는 쉽지가 않겠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뭐 눈 쪽에 부분 모델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면 사실 눈 쪽도 눈 한쪽만 딱 띄워놓고 봤을 때는 사실 누구 눈이라고 보기는 쉽지가 않거든요. 그런 경우에 사실 초상권에 상당한 침해 걱정 없이 접근하실 수 있는 부분이다라는 것을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제 성형수술 모델의 큰 장점을 한 가지 제가 말씀을 드릴 건데, 모델분들은 성형수술을 했을 때 의사가 한 번이라도 조금 더 신경을 쓸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당연하죠. 이분을 통해서 성형외과에서 저희는 이만큼 좋은 결과를 낼 수 있습니다 라고 홍보를 하는 거고, 그 홍보를 통해서 많은 분들이 오려면 그분의 결과가 좋아야 될 수밖에 없어요. 그렇겠죠? 조금 더 신경을 쓰고 자세하게 수술을 하게 되고 좀 더 신중하게 수술을 하게 되는 경향이 생긴다는 것이죠. 물론 이제 우리가 직접적으로 비용을 지불하고 수술을 하시는 분들도 뭐 당연히 신경 써야 되는 게 당연하지만, 어쨌든 사람인 이상 우리 병원의 모델이 될 사람은
조금이라도 더 신경을 쓸 수밖에 없다는 정도로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성형수술 모델을 할 때 뭐 모델을 아무데나 지원을 하면 되나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일단은 모델을 신청을 하고자 하는 마음을 먹으셨을 때는 신중하셔야 됩니다. 일단 성형수술 모델을 구하는 경우가 제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대로 우리가 수술하는 여러 가지 전문 분야에 대해서 굉장히 잘하는 것들을 강조하기 위해서 모델을 계속적으로 모집하는 게 대부분이지만, 사실 어느 병원에서는 어떤 우리가 처음 하는 수술을 런칭하기 위해서 모델을 구인하는 경우도 간혹 있어요. 사실 그런 경우에도 어쨌든 성형수술이 잘 될 수도 있겠지만, 수술을 받는 분들 입장에서는 지금까지 잘해왔던, 그리고 전문성이 검증된 병원에서 모델 수술을 하는 것들이 아무래도 좀 더 안정적이고 본인도 안심할 수가 있겠죠. 뭐 예를 들어서 제가 눈밑 쪽에 모델을 지원을 하고 싶은데 이 눈밑 수술을 충분히 지금까지 많이 해왔던 병원인가, 혹은 의사 중에서도 이런 눈을 전문으로 했던 사람인가를 한번 확인을 해보고 그 다음에 모델을 지원하는 게 좀 더 현명한 방법일 수 있어요. 자, 오늘은 이제 성형 모델 지원을 통해서 여러 가지 경제적인 혜택도 받고 그 다음에 좀 더 케어를 받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초상권에 대해서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초상권을 크게 침해받지 않으면서, 그리고 나라는 거를 충분히 가릴 수 있으면서 모델을 할 수 있는 방법도 있으니까요.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해서 혹시라도 관심이 있으시다면 여러 가지 부담 없이 뭐 성형외과 홈페이지나 혹은 여러 가지 방법들을 통해서 한번 신청해 보시는 것도 방법일 수 있겠다 싶습니다. 자, 지금까지 스타트 채널의 한바른 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